네, 7월 14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26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보됐는데요.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당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흐름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든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자, 낮 2시에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했던 97 대책. 네,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 2구 대책 등의 이행 상황과 과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경찰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다음 사실상 같은 구속영장을 4차례 반복 신청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결국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고 영장심의위원회도 9명 중 8명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 보완도 없이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검찰 송치 사건 약 89만 건 가운데 9만여 건의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경찰이 조사했다 이렇게 답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까지 만약 민주당 방안대로 폐지되면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경찰이 놓친 공범과 살인 혐의, 대형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길이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약 14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세목 조정해서 선거관리 직원들의 특별 정려금 부족분을 채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인쇄비 집행액은 약 82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부는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사전투표제를 지목하며 축소 폐지를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나 수개표가 선관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와, 이 기사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인쇄비를 아껴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챙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쇄 용지가 부족했고요. 이런 선관위를 그냥 방치했단 말이죠. 누구 하나 견제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저렇게 한쪽에다가 몰빵으로 권한을 몰아주니 이 사태가 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보낸 여론조사 14회를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보고 양측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단과 배치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받고 후원자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명태균 씨는 오 시장에게 준 것이 확실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 시장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는 22일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작년 12월에 기소가 됐죠. 자, 1심 결과이고요. 2심, 3심까지 가겠죠. 자, 3심까지 혹은 확정심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여요. 예,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JTBC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은 회사가 채권 발행 당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상환 가능성을 낙관하고 부실한 실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2025년 말 자본 잠식률이 96.7%에 달했지만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을 발행해서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한 다음 올해 2월 회사채 930억 원을 발행했고 불과 4개월 만에 부도와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이 현장 실사를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키움증권이 투자자에게 해피콜 거부를 유도했다는 녹취도 공개되면서 금감원의 전면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수상해요. JTBC 부도 사태.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고요.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중심 풍속, 초속 30m 이상의 세력으로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바비. 내륙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세력을 잃고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리는 비구름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를 예보했습니다. 하천물이 급속히 불어나고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바람도 거세게 몰아쳐 허술한 간판 등이 날아가고 나뭇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플러스 알파,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대규모 추가 세수를 정부가 미래에 쓰기로 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세수 결손이 오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땐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투자 필요성이 커진 만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세수에도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법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업체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안 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 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